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온 것 같네요. 시원한 물거품 소리와 함께 미술 시간 열었습니다. 수업의 제목은 현대미술, 디자인, 그리고 책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날 우리 반 교실 모습이에요. 책상 간격 최대한 넓힌다고 넓히고 지퍼백에는 소독 티슈하고 마스크를 챙겨놓고 무사히 등교 개학할 수 있을까 긴장하는 모두였어요. 비록 6월 3일날 우리 모두 서로 마스크 쓰고 눈만 깜빡깜빡 했지만 직접 얼굴로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오늘 수업 시간에 감상할 내용은 방대한 현대미술 중에서도 4가지, 역시 방대한 디자인 중에서 2가지, 작은 일부만 소개하려고 해요. 먼저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하겠습니다. 현대미술이란 사실 이런 곳에 직접 가서 봐야 제맛이죠. 널찍하고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분위기 있는 이곳 어딜까요? 선생님이 가장 자주 찾는 미술관 2013년에 개관한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에요. MMCA라고도 불려요. 3호선 안국역에 있습니다. 이곳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대표 현대미술관이라서 갈 때마다 여러 건의 전시가 동시에 열리고요. 책 낭독회, 음악회, 영화제 등 현대미술과 연계된 부대 행사들도 풍성하게 열렸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어서 입에 가시가 돋치는 기분이랍니다. 선생님도 작년 가을 밤에 MMCA Night이라는 행사에 가서 음악과 책 이야기 잘 듣고 왔어요. 왼쪽에 가운데 이 행사네요. 이 특이한 건물, 이것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주로 곡선으로 이루어진 비정형 건물이 너무 멋있어서 우측 상단에 보이시죠? 재작년 여름에 가서 어반 스케치 하나 그리고 왔어요. 디자인의 메카가 되어가는 곳이랑 디자인 상품 소개도 많고 대규모 전시도 자주 열려요. 선생님은 여기도 꽤 잘 갔는데 건물이 멋지다 보니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에요.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전시할 때 가보는 것 추천. 2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있어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힙한 미술관이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 3호선 경복궁역의 대림미술관이에요. 오른쪽 위의 사진은 작년 저희 미술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전시장 체험을 했던 그 사진이고요. 원래 사진 전문 미술관으로 출발한 곳인데 요즘엔 인스타 세대 젊은이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사진, 디자인, 설치 등 전시 기획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엄청 붐볐던 곳이에요. 요즘에는 여기도 예약을 받아서 소수만 입장시키기 때문에 불편해서 못 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힙한 문화생활 하기 위해서 대림미술관 추천합니다. 디뮤지엄, 여기는 대림미술관과 형제자매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에서 운영하고 한남동 어디쯤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서 가야 돼요, 선생님도. 여기 전시도 젊은 감각이고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끌어왔답니다. 주말에 줄 서서 들어가야 되는 희한한 미술관 중 하나고요. 대림, 디뮤지엄 둘 다 사진 촬영이 자유로워서 패셔니스타들이 셀카 찍으러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쁜 커플들 작품 앞에서 장시간 서서 포즈 잡는 건 다른 관람객들을 위해서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작년 데뷔 토크니 전시 때 터져 나갈 뻔했던 곳이에요. 2호선 시청역 덕수궁 근처에 있어서 덕수궁 돌담길을 멋지게 걸어 올라가면 있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이 보여준 운치가 장난 아니죠? 선생님도 이런 예스러운 건물 분위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것도 서울을 대표하는 현대미술관답게 규모가 아주 크고
굵직굵직한 전시를 많이 기획하고 있어요. 이곳은 좀 생소한 사람 많을 거예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 원래 이 건물이 공간이라는 잡지사 사옥이었고 우리의 건축대가 김수근 선생님이 디자인한 문화재였대요. 그런데 이 미술관 관장이 이곳을 현대미술관으로 재탄생시켰다고 합니다. 비밀통로같이 희한한 계단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음침한 분위기가 풍기는 아우라가 있는 곳인데 앤디 워홀, 키스 헤이링 등 우리가 잘 아는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의 컬렉션들의 수준이 아주 높은 미술관입니다. 여기는 2번 가봤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 곳이에요. 서울 북쪽의 부암동에 있어서 꽤 멀거든요. 대중교통으로 1시간 20-30분? 그런데 현대미술 전시기획도 잘하고 미술관 뒤편에 있는 석파정이라는 조선시대 왕가의 정원이 정말 분위기가 좋아요. 타임머신 타고 들어간 기분이랄까? 석파정 서울미술관, 서울 부암동에 있고요. 그래서 그 석파정 정원에서 선생님의 원거리 셀카를 찍었어요. 얼굴이 잘 안 보여서 마음에 들어요. 오른쪽에 이 그 문구는 올해 1월에 갔던 보통의 거짓말이라는 전시에 설치한 부분인데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문구라서 한번 올려봤어요.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늘 아프고 불안하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대는 눈부시게 아름답다. 코로나 시대가 영 끝나질 않네요. 앞서 말했던 미술관들 중 공공미술관은 휴관이고요. 개인이 하는 미술관은 예약을 받아서 소수만 입장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이 상황이 종식돼서 자유롭게 미술관에 가고 싶네요. 슬로베니아의 한 디자이너가 유명 로고들을 코로나 시대 버전으로 바꿔본 거래요. 스타벅스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마스터카드, 시즌이 중단된 NBA 농구, 이름 좀 바꿔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코로나 맥주, Need New Name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하지 맙시다. 나이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 당분간 어디 나가지 말고 소소하게 원격으로나마 현대 미술 작품과 디자인을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영국 그래피티 화가 뱅크시, 이름 없는 미술가로 활동 중이고 사회 비판, 사회적 약자들의 조명 등 진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런던에는 뱅크시 거리도 있다고 하던데 밤에 남몰래 벽에다 낙서를 하고 사라져 버리는데 이 그림이 그려진 벽의 주인들은 또 벽을 뜯어다 비싸게 경매에 내놓는다고 하니 참 우스운 일이네요. 왼쪽은 희망을 다루는 벽화였고요. 오른쪽은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스티브 잡스가 시리아 난민 출신의 고아였음을 알리면서 난민 문제를 건드린 작품이래요. 왼쪽은 어린이의 노동 착취 문제. 오른쪽은 휴대폰만 쳐다보고 소통이 단절된 연인들의 현재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다 벽에 낙서처럼 그린 그래피티 아트고요. 아주 소소한 아트도 있어요. 덴마크 미술가 허스크 민나브는 A4 용지와 펜만 가지고 작업을 해요. 일러스트레이션의 생동감과 함께 종이만 가지고 다양하게 접고 찍고 구기고 하는 솜씨가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잠깐 짬이 났을 때 학생들과 따라하기를 해봤답니다. 우리 학생들 센스도 만만치 않죠? 타자기. 짧은 시간에 했는데 아이디어들이 좋아요. 운명한 수정 테이프, 점점, 쥐덫, 지우개 가루까지. 정크아트는 바로 폐기물을 재료로 작품을 하면서 우리가 지구상에 버린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가 눈으로 보면서 환기시키게 되는 그런 미술입니다. 재료비가 많이 안 들어서 편리할 것 같고요. 쓰레기를 예술로 승화시킨 드라마틱한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
미술가 중에 플라스틱 재활용품에 색을 입혀서 설치하는 토니 크랙이 있고요. 저 알록달록 예쁜 강아지 조각들의 재료는 뭘까요? 로버트 브래드포드는 바로 아이들이 버린 장난감들만 가지고 동물 형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한 번쯤 또 장난감 폐기물 문제도 생각해보게 되네요. 톰 데이닝어는 주로 인물화를 폐기물로 만들어요. 질감이 특이하고 인물화를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새로운 걸 찾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특히 네, 오른쪽에 마를린 몬로네요. 특히 모네의 작품을 재현한 폐기물 콜라주가 아주 압권인 것 같습니다. 모네의 수렵연못 녹색의 조화라는 작품이 원래 원본이에요. 이제 푸드 아트를 사진으로 연출한 테리 보더의 작품을 볼게요. 올 초에 은평구에 있는 사비나 미술관에 갔더니 이 작가의 전시 팜플렛이 있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음식과 철사를 활용해서 기발한 이야기들을 만들더라고요. 왼쪽은 누구를 표현한 걸까요? 네, 마릴린 먼로예요. 컵케이크로 표현했어요. 오른쪽은 제목이 너무 늦은 만남이라는 슬픈 작품이에요. 계란이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To Mother라는 편지를 들고 갔는데 프라이드 치킨이 딱 있는 거죠. 그 외에 다양한 재료로 솜씨를 뽐낸 푸드 아티스트들의 작품 볼게요. 달걀 프라이의 달인, 아보카도 씨만 조각하는 달인, 사시로 그림 그리는 달인, 오니기리 주먹밥으로 형태 만들기 달인, 이런 재밌는 작품들을 같이 봤습니다. 이제 그간 많이 다루지 않았던 디자인 중에서 두 가지만 감상할게요. 언어보다 더 센 시각예술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는 광고 천재 이재석의 공익광고예요. 왼쪽 작품 어떤 뜻인지 아시죠? 누군가에겐 이 계단이 에베레스트입니다. 그 누군가도 아시겠죠? 오른쪽 대기 오염으로 한 해 6만 명이 죽습니다. 두 가지 다 전봇대에 삥 둘러서 반전의 메시지를 전하기, 뿌린 대로 거둔다. 왼쪽에 독도를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 오른쪽에는 설치인데요. 총알같이 달려가겠습니다. 경찰서 광고까지. 이번에는 멋진 건축 디자인 같이 볼게요. 프랭크 게리가 디자인한 스페인 빌바오의 구게나의 미술관. 이 건물 덕분에 지역이 명소로 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잘 만든 건축물 하나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큰 힘이 있습니다. 왼쪽은 체코 프라하의 댄싱 하우스라는 건물이고 딱 붙어서 춤을 추는 두 남녀의 모습을 한 낭만적인 건물이죠. 이 건물의 건축가는 이라크 바그다드 출신의 드물게 여성인 자하 하디드인데요. 몇 년 전 암으로 타계하셨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DDP를 디자인하신 분이고 벨기에에서는 이 옛 건물에 이런 리모델링을 넣어서 항만청을 디자인했다고 해요. 이분 작품은 특이하고 개성적인 디자인이 많더라고요. 작년에 선생님이 안도 타다오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일본의 건축가인 이분한테서 참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건축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 영화 꼭 한번 봤으면 해요. 건물에서 뭔가 비범함이 풍기죠. 왼쪽에 벽을 십자가 형태로 뚫어서 빛의 형상이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빛의 교회. 오른쪽에 예술섬인 나우시마의 호텔인 베네세 하우스에 있는 연못, 하늘과 마주보는 둥근 연못이 인상적입니다. 오늘 다양한 현대 작품들을 감상하는 동안 여러분에게도 영감의 전구가 딱 켜졌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너스로 미술 관련 독서에 도움이 되고자 선생님이 최근 1, 2년 사이에 읽었던 책 중에서 몇 권을 추천할게요. 다 읽어본 책입니다. 다락방 미술관. 내용이 재미있는 편이라 술술 잘 읽혔고요. 미술가들의 삶과 작품에 대해서 굵고 짧게 설명한 책입니다. 미술 전문가가 아니라 미술을 많이 좋아하시는 애호가 분이 쓰셔서 더 쉽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가운데 배려하는 디자인, 적정 디자인이나 제로 웨이스트, 유니버셜 등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디자이너들의 노력을 다루고 있어요. 선생님은 특히 미술 수업을 하다 보니 미술 활동을 통해 환경 오염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고민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역시 잘 읽히고요. 미술관에 간 화학자는 화학자분이 과학 잡지에 기고했던 칼럼들을 모았는데 미술과 과학이 적절하게 융합이 잘 돼 있는 내용이에요. 작품 하나하나 보면서 화학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나가는 내용입니다. 왼쪽에 어쨌든 미술은 재밌다는 어떤 블로거 분이 세계 각지의 현대미술관을 발로 뛰어 찾아다니면서 보고 배운 내용을 쉽게 적었어요. 현대미술을 다룬 책 중에서 편하게 잘 읽혀서 좋고요. 대화체로 쓰여져 있어서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책입니다. 가운데 유럽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교사 되기 전에 잠깐 그림책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2번이나 읽었어요. 멋진 그림을 그리는 그림책 작가들을 인터뷰한 내용인데 예술적인 감성이 뭘까? 창의성이란 게 뭘까? 조금 알듯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세계사 속의 유명한 인물들에 대해서 그를 그린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듯이 차분차분 설명해주는 책이었어요. 아마 역사, 미술에 큰 관심이 없는 학생이라도 재미있게 읽을 것 같은 책입니다. 왼쪽에 발칙한 예술가들은 어떤 아트 디렉터, 기자 출신인데 그분이 현대 미술가들을 인터뷰하면서 창의성이란 게 어떻게 생기는지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인데 사진이 많고 짧고 쉬운 책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도발적이네요. 이런 제목은 잘 지은 제목 같아요. 방구석 미술관은 다락방 미술관보다 먼저 나온 책인데 동명의 미술 팟캐스트를 하시는 분이 그동안 다뤘던 내용을 정리한 책이에요. 역시 쉽게 잘 읽히는 편입니다. 오른쪽에 그림의 힘. 이 책은 그림과 사람의 심리, 상담, 치유 등과 연관이 좀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림들이 대거 수록돼 있어서 소장하면서 가끔 꺼내보고 싶은 책이에요. 저자의 주관적 관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오게 티랄까? 차시 안내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미술 수업 시간에는 그동안 지난 시간에 했던 파우치를 완성하고 자기 작품을 설명하고 친구의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글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논술평가 대비 자료는 원래 원격 수업에 업로드 하겠다고 했는데 각 학급마다 좀 시차가 있어서 각 교실에 인원수대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자, 과제는 리로스쿨에 제 설명을 쓸게요. 과제는 필수죠? 꼭 내주시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